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늘 영상 찍은 김에 하나 더 새롭게 시작하는 1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제가 코딩을 하면서 생산했던, 만들었던, 완성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든 것에 대한 어떤 피드백, 어떻게 만들었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코드야 저도 모르고 AI가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바이브 코딩을 하잖아요. 하니까 이 AI하고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얘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잘 될 수 있게끔 풀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완성한 결과물은 여기에 보시면은 비밀번호 생성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길이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한 12자가 기본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하고, 예를 들어서 대문자 조금 크게 할게요. 대문자를 넣고 싶다, 소문자를 넣고 싶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넣으면은 생성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 길이도 조절 가능하고, 한 12자로 하고, 생성 개수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 개수 늘리면은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왜 중요할까? 내용 안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원페이지 사이트에서는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문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런 단어들을 예를 들어서 뭐 보호라든가 어떤 비밀번호 생성에 관련된 컨텐츠 생산을 위해서, 원페이지지만 컨텐츠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저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럼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좀 혐오스러운데 좀 다른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사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광고가 이렇게 PC화면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봤을 때 광고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고를 우측에 올리기에는 너무 광고스럽고, 그래서 살짝 걸치게끔, 제가 요 정도 모니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광고가 반 이상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노출이 인정이 됩니다. 광고 노출이. 그러면 노출이 광고를 얼마 동안 받느냐라는 지속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닫지 않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한 개를 하겠죠. 그러면 이거 이 상태로 할 수 있지만 읽어보고 좀 늘려볼까? 아니면 이걸 좀 넣을까 말까?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거죠. 시간을 끌면서 광고 보는 시간을, 노출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위치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사실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축소시켜야 되나, 광고를 위에다 올려야 되나 싶은데, 광고를 처음에 올리면은 너무 조금 보기가 안 좋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살짝 광고 섹션을 만들고, 광고 섹션을 만들게 저의 디테일이 들어간 거는 이 끝선을 맞췄어요. 끝선을 이렇게 좀 박스 사이즈를 정하고, 그 다음에 끝선을 이렇게 맞췄는데, 끝선을 맞추는 거는 여기를 줄이고, 간격을 줄이고 여기를 늘리는 이런 형태로 하면서 끝선을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모르고 잘못 누를 수 있게끔 이게 비밀번호 생성이라는 것을, 이 버튼 이렇게 누르면 계속 바뀌거든요. 이 버튼을
광고 근처에다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원래 이 생성 버튼이 위에 있었거든요. 얘가 AI가 만들어줄 때는 요거 다음에 얘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비밀번호 길이나 생성 개수나 이런 것들은 옵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우측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요런 혹시나 잘못 누를 수 있는 요런 확률을 위해서 여기 생성 버튼도 하단으로 바꾸고 이 높이 좌우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비밀번호 길이라는 것 옵션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뺐어요. 그래서 만들면서 비밀번호 길이는 좀 많이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배치를 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비밀번호 생성기를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참 저도 조금 이런 일이 좀 잦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이 도메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드센스 포럼 2.co.kr이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뭐 즐겨찾기도 있는 애드센스 관련된 포럼 사이트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장이 운영을 포기했는지 접속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가 낙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백링크도 많을 거고 많았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살려볼까라는 생각에 새롭게 이사간 카페24 서버에다가 제가 이제 서버에 이제 계정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단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정을 만들 때는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메뉴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이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는 뭘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비밀번호를 뭘로 설정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뭘로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비밀번호 생성기라는 것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비밀번호 생성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이렇게 옆으로 세버렸어요. 이게 진짜 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 사이트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개설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넣는 이 과정에서 옆으로 세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페이지 사이트로 웹2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에 페이지 서비스의 웹2에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됐죠. 비밀번호 생성기라고 추가를 이렇게 하게 됐고 여기에 광고를 붙였고 그 다음에 이런 페이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만들어 놓고 오류만 없으면은 그냥 무작정 그냥 돌아가는 오토 시스템이다. 사람들이 여기를 와서 이게 잘 만들었고 유용하고 괜찮으면은 이 링크를 퍼가겠죠. 그래서 백링크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노출도 많이 된다면 이제 막 등록을 했기 때문에 노출은 크게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구글 이거 만들고 구글 인덱싱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도 좀 해봤는데 아직은 안 돼요. 오늘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노출되기를 기다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이트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뭐 계산기라든가 뭐 저걸 누가 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이트의 컨텐츠 생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노출됐을 때 이런 트래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을 안 대도 된다는 오토 자판기, 웹 자판기의 어떤 개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론이 좀 길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어요. 옆으로 좀 세서 이렇게 됐다.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즘 이 젠스파크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젠스파크에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어 갖고 제가 지금 클로드도 이용을 하지만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젠스파크도 이용합니다. 오늘 사용했던 AI는 젠스파크예요. 젠스파크에서
소넷 4.5를 놓고 이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뭘 했냐? 처음에 있다. 처음에 제가 지침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은 웹 조금 더 키울까요? 아이고 키우지가 않네. 그냥 잘 안 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웹 개발 30년차 베테랑으로서 지금부터 패스워드 생성기를 만들기 프로젝트를 팀장을 맡았습니다. 원페이지 웹툴 사이트로 다양한 옵션이 있는 비밀번호 생성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단에는 1페이지 랜딩 페이지의 특성상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컨텐츠 보강 차원에서 비밀번호 생성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와 FAQ 섹션을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처음에 컬러를 희망하는 컬러를 이렇게 줬어요. 배경은 이 색으로 하고 텍스트는 이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안 했죠. 나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흰색 바탕에 있는 이런 건데 이거랑 안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냥 따로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기존에 여기 있다. 추가적으로 작업에 궁금한 것은 미리 질문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웹2를 만들었죠. 제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웹2를 이제 참조할 수 있게끔 조금 편집을 해갖고 보냈습니다. 이를 참조하라고. 제 사이트를 참조하라는 거죠. 그를 참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운데 말고 위에 헤더 있죠? 여기 헤더라고 하는 거. 헤더. 그 다음에 하단에 여기 부터. 부터는 그냥 include 이제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시켰는지 그 소스를 좀 보라고 제가 얘한테 줬어요. 그래야 좀 참고가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주고 나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었죠. 색깔도 이상하고 너무 기능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벤치마킹 했던 검색했던 이런 사이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이렇게 얘한테 보냈어요. 이렇게 스크린샷 떠서 보내고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색상을 무시하고 당신이 모던하고 깔끔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보라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클로드가 요즘 보니까 보라색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을 나오면은 딱 봐도 이건 클로드 버전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요즘 AI가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딱 느낌이 나오죠. 아이콘들 이제 이상한 아이콘들 막 폭죽이라든가 막 이렇게 막 나오죠. 그냥 봐도 이거는 GPT가 만들었구나. GPT가 만든 글이구나 이 느낌 들듯이 AI가 만든 컨텐츠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 그 보라색 느낌. 그래서 그걸 피해달라고 제가 넣었어요. 개수 증가는 샘플 페이지처럼 해주세요. 얘가 처음에 만들었던 개수는 숫자로 이렇게 1개, 2개, 3개 넣게끔 되어 있었는데 비밀번호 길이처럼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하면 될 수 있게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컨텐츠 생산에 참고할 문구를 공유합니다 라고 하고 똑같이 사용하지 말고 참고해서 재생산해서 사용하세요. 비밀번호는 왜 중요한가 부터 시작.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런 사이트들에 보면 이들도 보면은 여기에 컨텐츠 때문에 여기는 별로 없네. 여기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 사이트는 아예 없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래그해서 자료를 줬어요. 여기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자료를 다 주고 준 모습이 이겁니다. 여기다 줬어요. 이렇게 준 다음에 만들어라. 네 컨텐츠는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라고 이렇게 보냈죠. 그런 다음에 얘가 결과를 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 근데 좀 밋밋했습니다. 밋밋했고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되고 컨텐츠도 좀 너무 밋밋했어요. 그죠? 밋밋해갖고
멋진 기능이네요. 기능은 좋았습니다. 아까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제가 샘플해 줬던 기능들을 다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기능이네요. 감사합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도 첫 번째보다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추가 사항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수정 사항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첨부한 이미지 부분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나는 거죠. 배경색과 동일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첨부의 이미지처럼 이미지를 하나 더 넣었거든요.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다른 조금 샘플링 사이트를 줬어요. 그리고 구역도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라고 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파일이 CSS가 이제 스타일 시트가 너무 길어갖고 원페이지다 보니까 인덱스 파일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인클루드로 했다가 나중에 바꿨습니다. 보통 CSS는 asset이라는 폴더에다가 어디 갔지? 젠 여기 있다. 패스워드 제너레이터 이렇게 보이시죠? 프로젝트 이제 루트 밑에 SS라고 만들고 CSS라고 만들고 그 안에다가 CSS를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긴 조금 잘못된 나중에 다시 바꾸긴 했어요.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라고 파일 분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 영역의 디자인을 좀 더 모던하고 깔끔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텐츠 텍스트 부분도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받았죠. 받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걸 볼게요. 지금 2단 형태잖아요. 좌측 우측. 그래서 처음 만들어 줄 때는 1단 형태였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쭉쭉쭉. 그런데 이 옵션이 밑에 있는데 옵션을 체크를 하면서 얘를 변하는 걸 봐야 되는데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좌우로 2단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 좌측에 이게 나오고 우측에서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하면 변화되는 걸 바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문제점과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로딩을 시켰더니 이제 페이지를 열었더니 너무 오래 열리긴 열리는데 로딩이 너무 오래 걸렸어 라는 것을 말해줬고, 옵션이 생성되는 비밀번호 하단에 위치에서 스크롤 내리면 안 보이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서 가로폭을 1200 픽셀로 하고, 이거는 이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즈가 1200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정해놓은 사이즈예요. 많이들 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뭐죠? 웹툴도 거의 대부분은 맥스를 120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좌우 2단 형태로 해주세요. 그래서 좌측은 생성 버튼까지, 기존에 여기서 생성 버튼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쭉쭉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었고 뭐 이게 있었고 뭐 이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측에는 생성 버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길이까지 한 다음에 강고 영역 1을 한번 줘봐라. 여기가 강고 영역 1이었어요. 왜냐면은 높이를 몰라갖고 여기를 강고 영역 1, 이 밑에를 2, 그 다음에 옆으로 길게 해서 여기 3을 둔 다음에 어떤 것을 한 개만 둘 거라서 저는 광고를 어디를 주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얘한테 광고 영역을 그냥 광고 넣기 전에 영역 구역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좌측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좀 전에 있었던 그 레이아웃에서 비밀번호 길이까지, 비밀번호가 이제 밑에 있는 옵션이었는데 얘를 당겨서 얘까지 넣어라. 그리고 광고 영역을 넣어라 라고 했고, 우측 이제 2단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우측 여기를 이렇게 생성 개수하고 포함할 문자 유형을 넣고 밑에다가 광고 2번을 넣어라
밑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로 결정되면서 다 지워진 거죠. 그 다음에 1단으로 광고 영역 3을 넣어라. 1단으로. 여기 2단이잖아요. 1단으로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1200 사이즈 광고 영역을 넣으면서 여기에 광고를 가로로 이렇게 길게 들어가게끔 해라. 라고 제가 줬어요. 비밀번호는 왜 중요할까요? 비밀번호는 왜 중요할까요? 이게 처음에는 3개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둘, 3개. 그럼 4개인데 위에 3개고 밑에 하나만 있더라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4개로 만들었으니까 2개로 하면은 딱 맞겠다라고 싶어서 2 곱하기 2 형태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요청한 대로 이렇게 얘 나오고 이 밑에 나오고 비밀번호 생성을 사실 요 밑에 있었죠. 요 위에 있었구나. 있었는데 바꾸긴 했어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하나씩 좀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구역을 정확하게 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박스 처리를 하면서 구역을 정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열어볼까요? 이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뭐 여기서 오지 이미지도 만들고 여기서만 소셜미디어에 나오는 오지 이미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서 올려줬습니다. 올려준 다음에 구글 서치 콘솔에다 등록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 생성기는 이런 여차에 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활에서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생각하고 뭔가를 뭔가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를 해볼까? 예전에는 이걸 해볼까 했던 것들이 실현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AI 툴들 때문에 해볼까가 실천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시대 같아요. 그래서 비개발자도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바이브 코딩이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여기 보이시나요?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고받고 그 다음에 디테일 변경은 조금 CSS라든가 코딩을 조금 알면은 조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한 거 바꾸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게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완전히 저는 뭐 타이핑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리딩, 읽을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주석 처리를 했어요. 여기 주석 처리를 했죠. 이게 얘가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줬었어요. 뭐 이쁘게 아이콘, 비밀번호 생성기 같이 보이죠. 좋지만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광고가 안 보여요. 일단은 얘 때문에 광고가 처음부터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광고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필요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버리긴 아깝고 살짝 숨겨놔야 됐다 싶어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얘가 얘라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이거를 타이핑해서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얘라는 것은 알 정도만 되면은 이거를 주석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해도 저장을 하면은 얘가 없어져서
이렇게 최대한 조금만 내리면은 광고가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런 공간적인 활용도 이렇게 요거 디테일을 건들 수 있는 수준까지만 코딩을 조금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소스를 보다 보니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익혀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코딩 관련된 영상도 보면서 이렇게 익히고 그다음 요즘은 코딩 관련된 영상 안 봐도 이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창을 새롭게 열어갖고 아까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아까 대화했던 그 창에서. 그런데 또 얘가 또 옆으로 빠질까봐 저는 이제 이런 거기에 그 아까 거기 만들던 패스워드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창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코드를 완전 수정해야 되는 거 말고 이거 왜 그렇지? 살짝 궁금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걸로 제가 이렇게 쉘로 터미널로 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뭘까? 폴더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P가 뭘까라는 느낌, 뭐지? 라는 느낌이 들은 궁금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얘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를 배운 겁니다. 하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얘가 알려준 거를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매뉴얼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얘한테 배운 것들을 하나씩 배운 것들을 넣어갖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의 매뉴얼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찾아 물어봐도 되지만 그래도 맨날 쓸 것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추가라든가 백업 시스템, DB 생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지금 뭐 도메인 추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매뉴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하다가 여기쯤에서 막힌 거예요. 여기쯤에서 막혔다기보다 여기서 옆으로 샌 거죠. 옆으로 새서 나온 게 오늘 탄생한 비밀번호 생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웹 호스팅만 있으면은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만들 수가 있고 에디플러스나 파일질라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런 걸로 들어가서 원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제 영상에 좀 찾아보시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작업하면은 뭐 그때그때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은 만들어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폴더에다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폴더도 있어요. 테스트 폴더도 만들어 갖고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했던 테스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저기는 그냥 계속 테스트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었네. 이게 있었나? 후원 안내 페이지를 여기서 만들었었군요. 이거 만드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해보실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AI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지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물어봐도 AI가 A라는 AI한테 물어볼 때랑 B라는 AI한테 물어볼 때 똑같은 지침을 줘도 아니 같은 AI한테 물어봐도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봐도 결과가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준 거를 갖고 얘랑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지 요런 연습을 자꾸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유를 좀 할 테니까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